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피곤한 줄 모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요즘 부쩍 하시게 되나요? 사실 50세를 전후로 해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넘어짐, 골절, 만성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나타나는 문제들. 첫 번째는 낙상 위험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골절은 단순한 부상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번 골절되면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이는 곧 활동량 감소, 근육 감소, 또 다른 질병 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체지방이 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질 저하입니다. 계단 오르기, 장보기, 여행 가기 등 평범한 일상 활동조차 힘에 부치게 되고 이는 곧 자신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고 계단 오르는 게 버겁다고 느끼신다면 근육 감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건강,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보호하려면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근육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데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과일은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며 근육 합성을 돕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적인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이 과일이 좋아요 라는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 과일이 근육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로 드시는 방법과 타이밍, 그리고 저희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팁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셨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건강 맞춤형 과일 리스트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어서 먹을지, 운동 후 간식으로 먹을지, 아니면 저녁 샐러드에 곁들일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건 바로 시작해 봐야겠다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근육 감소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식단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열쇠, 바로 항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항산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잡지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항산화는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산화되면서 손상되고 이게 바로 노화와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근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육세포가 산화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항산화가 중요한 겁니다. 활성산소, 근육 건강이 숨은 적,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쌓인다는 거죠. 젊을 때는 항산화 효소가 잘 작동해 스스로 조절이 되지만 50세를 넘어가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 근육 손상, 근육량 감소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줄고 다시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항산화 과일의 힘 블루베리와 포도. 여러분, 항산화 과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씩 섭취하게 했더니 운동 후 근육 통증이 줄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근육 손상 지표가 실제로 개선된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80대 어르신 한 분께 이런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던 분이었는데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잠도 푹 자고요.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음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포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근육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세포가 더 오래,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다만 포도는 당분이 조금 있으니 하루 한 줌, 그러니까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실천 팁 언제, 어떻게 먹을까? 이제 중요한 건 먹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됩니다. 점심 전후에는 포도를 몇 알 드시면 빠른 에너지 공급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직후에 항산화 과일을 드셔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영양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사두고 아침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항산화 과일이 근육을 보호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키우려면 단순히 손상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의 재생과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근육량이 유지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의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거나 고기를 충분히 드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백질 흡수가 안 되면 근육 합성도 어렵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근육량이 잘 늘지 않는 경우요. 사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 섭취량뿐 아니라 소화와 흡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55세 이상이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보내려면 소화와 흡수를 돕는 과일을 함께 먹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브로멜라인의 놀라운 역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 소화를 쉽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운동 후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빨리 쓰일 수 있게 도와주고 게다가 브로멜라인은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시합 후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를 즐겨 먹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료 현장에서 70대 여성 환자분께 운동 후 파인애플을 조금씩 드시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책만 해도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신 뒤로는 요즘은 산책이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라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키위 단백질 소화와 면역력까지. 두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 역시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이나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키위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면역력도 강화해 줍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콜라겐 같은 결합 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근육 건강이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아침 식사 메뉴로 삶은 계란 2개와 홀드 키위 1개를 함께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위해, 키위는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최고의 조합이죠. 실제로 이 조합을 2달 동안 실천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근육량이 이전보다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실천 팁 단백질 과일 조합으로 근육 회복 극대화. 이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파인애플 한 조각과 단백질 식품 닭가슴살, 두부 등을 함께 드세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키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고 근육 합성에도 좋습니다. 저녁 샐러드에는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조금씩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돼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앞서 항산화 과일과 단백질 흡수를 돕는 과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근육 건강의 또 다른 필수 요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신호 전달까지 원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라고 하면 단백질만 생각하시지만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해질 균형, 비타민 B군의 대사 작용, 비타민 C의 콜라겐 합성 기능 같은 것들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근육 대사를 돕는 대표적인 과일 3가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나나, 아보카도, 자몽입니다. 바나나 근육 수축과 에너지 대사의 필수 과일.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과일이지만 사실 근육 건강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칼륨.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유명합니다. 칼륨은 근육 세포 안팎에 전해질 균형을 조절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바나나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B6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에너지 공급.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당질이 적당히 들어있어 아침 공복이나 운동 전후에 먹으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침을 거의 거르고 다니셨는데 근육량이 줄고 어지럼증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나나 한 개만이라도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뒤에는 아침 산책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의 보고.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숲 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떨리거나 피로감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비타민 E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죠.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삶은 달걀, 닭가슴살과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자몽 혈당 조절과 대사 촉진의 비밀. 세 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으로 인기가 많은데 근육 건강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제닌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잘 쓰이게 돕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가지 못하고 에너지로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자몽은 근육 형성 환경을 개선해 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도 풍부해 근육 세포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 노화를 늦춥니다. 게다가 자몽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몽은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천 팁 근육 대사 과일 섭취법. 아침 바나나 한 개로 빠른 에너지와 비타민 B6 보충. 점심 샐러드 아보카도 반 개와 삶은 달걀, 올리브 오일 드레싱 곁들이기. 저녁 간식 식전 30분 자몽 반 개로 대사 촉진과 포만감 유지.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섭취하면 근육 기능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 장까지 우리는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항산화 과일, 단백질 흡수와 회복을 돕는 과일, 근육 대사를 지원하는 과일까지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타이밍과 조합, 섭취, 습관이 잘못되면 기대하는 효과를 다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시청자분들은 혈당 관리, 체중 조절, 약물 복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시간으로 나누어 근육 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 루틴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하루를 깨우는 항산화와 에너지. 아침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과일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천 조합 블루베리 요거트 견과류. 효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 손상을 막고 요거트의 단백질이 근육 합성 재료를 공급하며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실천 팁 냉동 블루베리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아침마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조합은 삶은 계란 골드 키위입니다. 키위의 비타민 C는 근육 결합 조직을 강화하고 액티니딘 효소는 계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근육 합성 효율을 높여줍니다.
점심 근육 대사와 포만감 유지. 점심 식사 때는 근육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조합 아보카도, 샐러드, 닭가슴살, 올리브 오일. 효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칼륨이 근육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닭가슴살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지원하며 올리브 오일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실천 팁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하며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자몽 반 개를 곁들이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쓰이게 돕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오후 간식 근육 피로 회복과 에너지 보충. 오후에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라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먹는 과일이 근육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 추천 바나나 1개에 물 1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비타민 B6이 근육 분해를 막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운동 후 추천 파인애플 그릭 요거트.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근육 염증을 줄이고 요거트 단백질이 회복을 촉진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은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고 없을 때는 냉동 파인애플을 스무디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저녁 가벼운 과일로 마무리. 저녁에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과일이 적합합니다. 추천 조합 자몽 반 개 또는 포도 한 줌. 효과 자몽의 비타민C가 근육 회복을 돕고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근육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실천 팁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게 항산화 성분 섭취에 더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만들기. 냉동 과일 미리 준비하기.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은 냉동 보관해 두면 간편하게 매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 지키기. 손바닥 2개 분량 하루 23회로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 과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 식품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근육 합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근육 건강에 좋은 과일, 먹는 시간, 조합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안전하게, 꾸준히 본인에게 맞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과일 섭취 시 주의할 점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 그리고 개인 맞춤형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 적정 섭취량 꼭 지키기.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하루 손바닥 2개 분량 정도가 적당합니다. 55세 이상 분들은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하루 1개, 포도 한 줌 1015알, 파인애플 1컵 분량, 블루베리 한 줌 50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 과일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게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꼭 확인하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자몽은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으면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드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체질에 맞게 선택하기. 모든 사람이 같은 과일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키위를 먹으면 입안이 따갑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 파인애플을 먹으면 속이 쓰린 분,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 본인 체질에 맞는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처럼 알레르기 가능성이 낮고 소화가 편한 과일부터 시작해 보시고 몸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가공 과일보다는 생과일 우선. 가공된 과일 주스, 말린 과일,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당분과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생과일 가장 추천. 냉동 과일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괜찮음. 100% 착즙 주스 한두 잔 정도는 가능하지만 과당이 농축될 수 있으니 과량 섭취 주의. 가공식품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이 영양 흡수와 포만감 면에서 더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 만들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주말에 블루베리,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을 미리 사서 소분해 두면 매일 챙기기 편해집니다. 하루 섭취 시간 정하기. 아침, 점심, 운동 후, 저녁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두면 습관이 됩니다. 과일 단백질 세트로 묶기. 아침 요거트에는 블루베리, 점심 샐러드에는 아보카도,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 요거트 세트. 식탁 위 눈에 보이게 두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과일 바구니를 두면 잊지 않고 챙겨 먹게 됩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혹시 여러분도 작심삼일로 끝나서 건강 습관 만들기 어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작게, 꾸준하게, 본인에게 맞게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는 아침 블루베리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마무리 메시지. 이제 우리는 근육 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 방법, 시간, 주의할 점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면 충분히 지키고 늘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 한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 습관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